저는 대학 시절 혼전 임신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. 그 당시 시댁에는 대학생 남편과 시누이, 고등학생 시동생이 있었고요. 저희 친정 부모님은 각자 재혼하셔서 제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상태라 결혼 후 대학에 다닐 형편이 안 됐습니다. 결혼 전 임신 사실을 알고 포기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여리고 착했던 남편이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저도 마음이 움직여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요. 저와 남편이 시댁에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던 상황이라 모진 시집살이도 군말 없이 견뎠습니다. 맞벌이하는 시부모님, 공부하느라 바쁜 시동생들이니 아이를 낳으러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집안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. 수업이 없는 시간에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다 시누이에게 들켜 온 집안이 난리나고 임신한 채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. 아이를 낳고 난 후 조리원 같은 건 구경도 못했고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기 보는 일과 집안일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. 새벽에 갓난아기가 울면 시누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애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타박하셨습니다. 아이를 돌보느라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머님의 퇴근과 동시에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. 정말 매일매일이 후회의 연속이었지만 취업할 때까지만 참아달라며 매일같이 비는 남편을 보며 참았습니다. 분유값이 비싸다고 모유 수유를 꼭 하라 하셔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를 돌봤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. 다행히 아기가 6, 7개월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졸업 전에 괜찮은 회사에 취업해서 분가하려고 하니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바로 분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하시더군요. 그러면서 모든 월급을 시부모님이 관리하겠다 하시기에 기한을 정해달라 말씀드렸고 결국 전세 보증금을 모을 때까지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그 생활은 계속되었네요. 이후 남편 월급이 적지 않았는지 시어머니가 바로 일을 그만두셨고 저는 하루 종일 견디기 힘든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. 어머님이 집에 계셔도 여전히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고 오히려 저를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스트레스는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. 해서 결국 참다 못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알바라도 하겠다 했더니 어려서 손이 많이 가서 안 된다고 반대하시더군요. 그렇게 3개월 정도를 참다가 우울증이 심각해져 죽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어 남편에게 아이를 줄 테니 혼자라도 나가게 돈 좀 달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본인도 모아놓은 돈이 없다며 울더라고요. 남편도 일을 하면서 차비와 밥값만 겨우 받고 다녔기에 돈이 없었습니다. 식재료는 시어머니가 사다 놓으면 그 안에서 밥을 했었고 아기나 제가 병원에 가기라도 하는 날엔 잔소리를 들어가며 조금씩 타쓰는 상태였기에 저 또한 돈을 모을 겨를이 없었습니다. 해서 염치 없지만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. 그러고는 꼭 갚을 테니 돈 좀 빌려달라 말씀드렸죠. 제 말을 듣고 속상하셨는지 화를 내다가 우시더라고요. 그러고는 많이는 못 빌려준다 하셔서 몇백 정도 받게 되었고 아빠한테도 따로 연락해서 1,200을 채워주셔서 보증금 1,000만원짜리 집을 구했습니다. 남은 200으로 이사비와 생활비를 쓰기로 하고 분가를 했었죠. 분가할 때 상황은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야말로 엄청난 난리를 겪고 나서야 겨우 시댁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. 당시 시어머니도 일을 그만두셨고 막내 시동생도 대학에 다녀 월급의 반을 주길 원하셨지만 친정에 돈을 갚아야 해서 그렇게는 어렵다 했습니다. 그랬더니 그동안 친정에서 뭘 해줬다고 그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하시냐 하고 난리가 나 결국 월 50만 원을 드리기로 합의했습니다.
아무튼 분가를 하고 난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도 알바를 시작하면서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. 이후 시누이가 졸업하고 난 후 이제 돈은 그만 드리겠다. 막내 시동생이 졸업할 때까진 신우한테 받으셔라 하고 말했다가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. 당시 남편이 말 한마디 못하고 계속 드리고 싶어하는 눈치기에 제가 독한 마음을 먹고 말씀드렸습니다. 남편은 그동안 전액은 아니라도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. 그리고 제가 집안 살림 다 하고 돈도 계속 드리지 않았냐. 게다가 저희는 아이까지 있는데 신우는 혼자라 더 여유 있지 않냐 하고요. 그랬더니 저만 아니었으면 잘난 아들 인생 안 망했을 거라네요. 부모 다 있고 돈도 잘 버는 잘난 여자 만나 잘 살았을 거라 하시면서요. 해서 저도 어려서 철이 없어 결혼했지 남편 안 만났으면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남자 좋은 시댁 만나서 예쁨 받았을 거다. 내가 한 잘못이 있어 지금까지 참고 갚아드리려고 했는데 더는 안 하겠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. 그렇게 이후 저만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게 되었고 그동안 저 몰래 시댁에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돈 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. 그러다 갑자기 신우가 결혼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며 혼수하는데 3천만 원을 줘야 한다 하더군요. 신우의 시댁에서 비싼 집을 해와서 혼수를 안 해가면 평생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고요. 너무 어이가 없어 우리 형편에 3천만 원이 말이 되냐 난리를 쳤습니다. 나는 시댁에서 그 눈치를 받으면서 오래도록 살았다 하고 펑펑 울었더니 그럼 2천만 원은 안 되냐고 하네요.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단돈 100만 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. 그 이후 말이 없어 궁금하긴 했지만 굳이 물어보진 않았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다 해줬더라고요.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안에 만회하며 또 한바탕 난리가 났고 인연을 끊고 살았지만 좋은 날인 만큼 결혼식엔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안 갔습니다. 남편이 같이 가자고 사정하는 거 나 그 결혼식에 가면 미쳐서 내 돈 3천만 원 내놓으라고 소리칠 것 같다 하고 말했더니 무서운지 혼자 가더라고요. 그날 이후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시댁에 얼마나 퍼줬는지 저희가 소비하는 것에 비해 모은 돈이 참 초라하더군요. 그동안 자존심에 제가 돈 관리 안 하고 맡겨놓은 게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아이 때문에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얼마간은 그럭저럭 지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시동생 결혼식에 또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. 도대체 우리는 뭘 받았길래 시동생이 결혼할 때까지 해줘야 하냐. 신우 남편 만나 3천만 원 돌려달라 말하는 거 보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했더니 결국 200만 원을 해줬네요. 더 기가 찬 건 시동생이 술에 취해 누나는 3천이나 해줬으면서 자긴 200만 원 줬다고 서운하다 했다는 겁니다. 해서 그때 나 몰래 형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준 것 때문에 이혼할 뻔했다. 그러니 그거라도 받고 싶으면 가만히 계셔라 하고 말했더니 입을 다물더군요. 그렇게 힘들게 지내며 겨우 돈을 모아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게 되었는데 그걸 알게 된 시부모님으로 인해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. 본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평수도 크고 학군도 좋다며 갑자기 합치자네요. 제가 미쳤나요? 별 볼 일 없는 작은 아파트라도 마음 편하게 내 집에서 살아야지 아무리 좋은 아파트면 뭐하나요? 들어가면 식모로 고생할 게 뻔한데. 그런데 제가 미치겠는 건 아들과 남편은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. 남편은 효자가 되고 싶고 아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해서 그냥 둘이 들어가라 하고 저는 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. 주말에만 가끔 만나자고 하면서요.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.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.
시부모님을 만났을 때 계속 설득하시는 거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있다가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치룰 때 저희 아파트를 팔아서 보태라는 말에 폭발해버렸습니다. 제가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 돈을 왜 보태나요? 거기다 명의는 저희 남편과 공동명의도 아닌 시아버지, 시어머니 공동명의로 한답니다. 이건 제 아파트를 팔아서 그냥 돈을 달라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서 집에 식모 하나 드리고 손주 재롱 보시면서 사시겠다는 거죠. 너무 황당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다가 혼자 나와버렸습니다.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울고불며 소리치며 이게 될 말이냐 했더니 항상 그렇듯이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.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합니다. 거기에 더 폭발해서 자식이 셋이야. 명의가 시부모님 명의인데 자식 셋이 나눠야 돼. 그리고 내가 너네 집에서 어떤 꼴로 살았는지 알면서 같이 살자는 소리가 나오냐? 너희 부모 돈 많으니까 작은 아파트는 그냥 나한테 주고 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 하고 말해버렸습니다. 그런데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 신우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. 받으라니까 안 받기에 제가 뺏어서 받았더니 이 미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심도 많다. 우리 부모님 잘 모시면 돌아가실 때 그 집 다 줄 텐데 명의 안 해준다고 그 난리를 쳐대냐? 하더라고요. 해서 그 집 필요 없으니 너나 네 부모 모시고 살아라. 그리고 너 나한테 빌려간 3천만 원 아직 안 갚았더라. 고모부한테 전화해서 갚으라고 개지랄 떨기 전에 당장 갚아. 딱 이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.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. 예전처럼 저만 인연을 끊고 살아야 할까요? 아니면 이혼을 할까요? 이젠 정말 지겹습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신우에게 전화해서 얘기하세요. 내가 니네 집에서 당한 시집살이 너네 시댁에 가서 다 이야기하기 전에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요. 여차하면 니네 시댁으로 달려가서 니네 집구석이 어떤 곳인지 다 풀어버린다고 해버리세요. 두 번째. 그 쓰레기 집안도 문제지만 남편이 제일 문제네요. 글을 읽는 내내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남편이 계속 그런 식이면 이혼이 답인데 싶습니다. 지금은 화가 많이 난 상태이니 며칠 잠잠하다 풀린 것 같으면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. 님 남편이 제일 병신이에요. 같이 살아온 세월이 정말 대단합니다. 그냥 마음 편하게 정리하세요. 세 번째. 아이도 주고 그 집 챙겨서 이혼하세요. 그 남자와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? 그리고 아이도 웃기네요. 엄마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을까요? 그 집에서 님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냥 이혼하고 영 끊고 멀리 가서 혼자 사세요.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아요. 그렇게 살다가는 님이 먼저 죽겠어요. 네 번째. 여유 있어서 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 돈 보태서 자기들 명의로 살겠다는 건데 집구석 마인드가 기가 찹니다. 살다 죽으면 물려준다고요. 옆에 눈이 뻘개서 들러붙을 다른 자식들은요. 인성 쓰레기에 없는 집구석은 돈만 보면 자식이나 형제 안 가리고 난리가 납니다. 휘둘리는 남편이 제일 멍청하니 하루빨리 버리고 탈출하세요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